서울의 밤은 언제나 그랬듯 차갑고 무심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골목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서 10살의 최민지는 웅크린 차에 숨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연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 닿는 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음과 가까이서 터져나오는 잔인한 구타 소리뿐이었다. 민지는 자신이 속한 세계의 냉혹함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골목 안쪽에는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1명의 어린아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이는 민지보다 훨씬 작고 말라 있었으며 허름한 옷차림은 그가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이임을 짐작케 했다. 남자들은 아이의 낡은 배낭을 빼앗으려 했고 아이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의 주먹과 발길질은 아이의 작은 몸에 무자비하게 꽂혔다. 민지는 몸을 떨었지만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의감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민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먹을 휘두를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기지와 용기가 있었다. 민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닥에 뒹구는 빈 깡통과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달려나갔다. 그녀의 작은 발소리는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쳤다. 저기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민지는 가능한 한 크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용기는 확고했다. 남자들은 갑작스러운 외침에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작은 여자아이의 모습에 코웃음을 쳤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의 순간 당황했다. 민지는 망설이지 않고 바닥에 있던 빈 깡통을 발로 힘껏 걷어찼다. 깡통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골목벽에 부딪혔다. 그녀의 돌발적인 행동은 남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외부에 노출될 것을 염려하기 시작했다. 뭐야? 저 계집애는 한 남자가 소리치며 민지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민지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그녀는 바닥에 나무 조각을 집어들고 마치 무기인 양 흔들었다. 지금 당장 안 가면 소리를 질러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깨울 거예요. 남자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잠시 멈칫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 중 가장 키가 큰 남자가 험악한 얼굴로 민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미친... 그의 말을 듣자마자 민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녀의 비명은 어둠 속을 찢고 지나갔다. 남자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어린아이의 배낭을 빼앗는 것에 실패하자 허둥지둥 골목을 빠져나갔다. 다음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지만 이미 그들의 등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남자들이 사라지자 민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구타당하던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잔뜩 겁을 먹은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멍들고 옷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민지는 아이의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괜찮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경계심과 의심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지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다. 민지는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강지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 없이 홀로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민지는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자신이 고아원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민지는 지훈의 배낭이 낡은 인형 하나와 책 몇 권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는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위로가 더욱 필요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아. 민지의 말은 지훈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다음에 또 위험한 일이 생기면 꼭 도망쳐야 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 민지는 지훈에게 자신의 주소를 가르쳐주며 말했다. 언젠가 힘들 때 이곳으로 찾아와. 내가 널 도와줄게. 그 말은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민지의 따뜻한 눈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언젠가 자신도 그녀처럼 강해져서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그리고 그녀에게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지훈은 조용히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작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뜨거웠다. 그날 밤의 만남은 두 아이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민지에게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훈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와 목표를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은 곧 다시 만나게 될 운명이었다. 지훈은 민지의 용기를 자신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깡마른 몸과 허름한 옷 대신 강인한 의지와 명석한 두뇌를 갖추게 되었다. 그는 민지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세상의 거친 풍파를 겪으며 지훈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는 민지에게 받은 도움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날의 기억이 살아가는 이유였다. 그는 민지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이윽고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민지는 여전히 그날의 정의로운 소녀였지만 세상의 현실에 부딪히며 조금은 지쳐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과거의 인연이 그녀의 삶을 다시 흔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했다. 서울의 거리는 고층 빌딩과 유리 건물들로 가득 찼고 빛바랜 골목의 흔적은 이제 도시의 풍경 속에서 간신히 찾아볼 수 있었다. 최민지는 더 이상 과거에 힘없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명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중소규모의 건축 설계 사무소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상습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직속 상사인 박 차장은 여성을 낮게 보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 그는 민지가 내놓는 뛰어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설계안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기 일쑤였다. 민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작은 힘으로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 좌절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닌 오직 좋은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새벽까지 사무실에 남아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실력이었다. 민지는 언젠가 자신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5년 전의 작은 기억이 떠올랐다.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있던 어린아이의 모습과 그 아이를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던 남자들의 잔인한 미소. 그리고 자신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 그 기억은 민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다. 한편 강지훈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는 15년 전에 가난하고 나약했던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거대 기업인 강산그룹의 총수였다. 그의 탁월한 사업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은 업계에서 신화처럼 회자되었다. 그의 회사는 불과 몇 년 만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숨겨져 있었다. 바로 자신을 구해준 소녀 최민지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따뜻한 손길을 잊지 않았다. 지훈은 회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 외에 아무런 단서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수많은 정보망을 통해 그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모았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민지가 졸업한 건축학과 졸업 앨범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정의감과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지훈은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는 그녀가 건축가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건축가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그녀가 속한 회사를 통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지훈은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환경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녀의 삶에 다시금 빛을 비추어 주고 싶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강산그룹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건축업계의 모든 회사가 탐내는 거대한 사업이었다. 민지가 일하는 작은 회사 역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박 차장은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따내면 승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잔뜩 흥분해 있었다. 그는 민지가 작성한 혁신적인 설계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했다. 그는 민지의 실력을 인정하기는커녕 그녀의 노력을 가로채기만 했다. 그러나 지훈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민지가 설계한 원본 파일과 박 차장이 제출한 가짜 파일을 비교했다. 원본 파일에는 민지의 섬세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 설계안에서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능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박 차장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민지가 자신의 능력으로 빛을 발할 기회를 주려고 했다. 그는 박 차장이 제출한 설계안이 마음에 든다며 그를 직접 만나겠다고 통보했다. 박 차장은 기고만장해하며 강산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지훈은 그에게 정식으로 민지와의 공동 협업을 제안했다. 박 차장님의 아이디어도 훌륭하지만 최민지 씨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의 제안은 박 차장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거대한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없었던 박 차장은 마지못해 민지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민지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면서도 자신의 공을 가로챌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지훈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제지하지 않았다. 그는 민지 스스로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다. 그는 멀리서 그녀의 활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자신에게 온 이 갑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발걸음이었다. 민지는 지훈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더욱 열심히 노력했다. 15년 전의 작은 용기가 이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위치한 강산그룹 본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왕국과 같았다. 유리와 철제로 지어진 건물은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최민지는 이 거대한 제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박 차장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박 차장은 잔뜩 거만하게 행동하며 민지에게 이것저것 지시했다. 자네는 그냥 조용히 있어. 모든 결정은 내가 내릴 테니. 그의 말은 민지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했다. 민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익숙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가진 실력을 반드시 증명하리라 다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드넓은 복도가 펼쳐졌고 그 끝에 강지훈의 사무실이 보였다. 그곳은 마치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거대하고 웅장했다. 그들이 회의실로 들어섰을 때 강지훈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냉철했다. 그는 15년 전에 연약했던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지는 그를 보는 순간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이상적인 사업가라고 생각했다. 회의는 지훈의 간결하고 명료한 브리핑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 차장은 지훈의 기에 눌려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그저 지훈이 시키는 대로 민지가 작성한 자료를 읊을 뿐이었다. 민지는 그의 비겁함에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다. 지훈은 회의 내내 민지의 표정과 행동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초롱초롱했고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에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은 박 차장을 돌려보내고 민지에게만 잠시 남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회의실을 나섰다. 민지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지훈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최민지 씨가 직접 만든 설계안을 보고 싶습니다. 민지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원본 설계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설계안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쾌했다. 지훈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다. 그녀의 설계안에는 기능성과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었다. 지훈은 민지의 능력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열정을 확인하고 싶었다. 설계안이 정말 훌륭합니다. 박 차장님 자료보다 훨씬 섬세하고 혁신적이네요. 지훈의 칭찬에 민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 팀원들과 함께 만든 것입니다. 민지는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더욱 마음이 끌렸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정의로운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설계안을 함께 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공동 프로젝트의 팀장이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최민지 씨 같은 분이 리더가 되어주셔야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민지에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지우는 그녀의 반응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민지는 그의 진심이 담긴 제안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 기뻤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서자 지우는 혼자 남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멀리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1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작은 손수건으로 자신의 상처를 닦아주던 따뜻한 손길. 그 손길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는 오래도록 기다려왔다. 그녀는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녀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녀가 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그녀의 삶에 작은 기적을 선물하고 싶었다. 지우는 자신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계획들을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민지를 세상의 중심으로 이끌어줄 발판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운명을 다시 한번 엮어줄 실마리가 될 터였다. 강산그룹 본사에서의 회의는 최민지의 삶에 예상치 못한 폭풍을 몰고 왔다. 그녀의 제안이 강지훈 총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소식은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박 차장은 그녀의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포장하기 위해 애썼지만 민지는 이미 그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제안한 프로젝트 팀장 자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결정은 곧 그녀를 새로운 위기에 몰아넣었다. 그녀의 앞에 새로운 적이 나타난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장태식. 강산그룹의 부총재로 지훈의 오랜 친구이자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끝없는 야심과 오만한 성격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지훈이 자신보다 민지와 박 차장을 더 신뢰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는 여성이 단지 재능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민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태식은 민지를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동원해 민지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그는 그녀가 가난한 과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은 태식의 오만한 성격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런 천한 출신의 계집애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본단 말인가. 그는 민지를 향한 멸시와 경멸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그녀의 설계안이었다. 그는 민지가 제출한 설계안의 일부를 조작하여 기술적인 결함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민지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최민지라는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내버려야 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민지가 발붙일 곳을 없애버리려 했다.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에 들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감사함을 느꼈지만 그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은 곧 태식의 음모에 의해 위협받기 시작했다. 태식의 측근들은 민지의 설계안에 대한 비판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 내부에 퍼뜨렸다. 최민지 팀장의 설계안은 비현실적이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용성이 없다. 이러한 소문들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민지는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능력 없는 허풍쟁이로 취급했다. 민지는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설계안에 대해 굳은 믿음이 있었다. 그녀는 태식의 음모를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밤샘 작업을 하면서 설계안의 모든 부분을 다시 검토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보완했다. 그녀는 태식의 음모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본능은 그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었다. 그때 강지훈이 은밀하게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그는 태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태식이 민지를 향해 어떤 짓을 벌이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훈은 태식의 음모를 직접적으로 막는 대신 민지 스스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들키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는 민지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그에게는 그녀의 성장과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민지는 지훈이 보내는 익명의 도움에 대해 알 수 없었지만 그 도움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더욱 강한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설계안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그녀는 태식의 음모를 알게 될 순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15년 전의 작은 용기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최민지의 삶에 들이운 먹구름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었다. 장태식 부총재가 퍼뜨린 소문들은 이제 강산그룹 내부를 넘어 외부 협력사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민지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는 비방이 확산되면서 그녀의 팀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몇몇 팀원들은 민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했다. 민지는 팀의 붕괴를 막기 위해 밤낮으로 그들을 설득해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워졌고 고독함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15년 전 어린아이의 용기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을 다시금 일깨웠다. 민지는 팀원들을 설득하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제 설계안의 모든 기술적 난제를 직접 해결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민지의 단호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팀원들은 잠시 멈칫했다. 태식은 민지의 도발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다. 이런 계집애가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보지. 그는 민지가 실패할 것이라 확신하며 조용히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을 기다렸다. 그는 민지가 자신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얕잡아 보았다. 그러나 그의 오만함은 곧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터였다. 그는 민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지훈은 태식의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태식의 음모가 민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민지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기술적 지원과 자료를 익명으로 제공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을 동원해 태식이 조작한 데이터의 원본을 찾아내 민지에게 보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극도로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면서도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민지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익명의 도움에 처음에는 의아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응원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태식이 조작한 데이터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기술적 결함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치와 설계도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강산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태식의 측근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였다. 태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민지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다. 그러나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설계안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태식이 조작한 기술적 결함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그것이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그녀의 발표를 듣는 사람들은 점차 태식의 음모가 얼마나 허술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태식은 당황하여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민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민지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 자료는 조작된 것이다. 그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 태식은 소리쳤다. 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설계안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익명으로 받은 원본 파일이었다. 민지는 그 파일을 화면에 띄우고 태식이 조작한 데이터와 비교했다.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태식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지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장태식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손은 사정없이 떨렸다. 그는 민지가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간파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민지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네가 감히 나를 모함하는 거냐? 이 모든 것은 조작된 자료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민지는 태식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부총재님, 모든 자료에는 출처와 타임스탬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작 여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은 태식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민지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지훈의 비서가 그를 제지했다. 부총재님, 진정하십시오. 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태식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더욱 흥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민지를 향해 맹렬히 비난했다. 총재님, 저 여자가 저와 제 팀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를 당장 해고하십시오. 그의 말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궁지에 몰린 것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상황을 뒤집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우는 태식의 광기 어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태식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결국 이런 파국을 초래했음을 알고 있었다.
지우는 태식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장 부총재,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음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사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훈의 말은 태식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태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순간 지훈은 준비해온 자료를 회의실 중앙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태식이 저지른 비리들의 목록이었다. 불법적인 계약 뇌물 수수,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태식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는 나는 결백하다. 이건 모두 최민지라는 여자가 꾸민 음모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이미 힘을 잃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지훈의 자료와 민지의 발표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다. 민지는 자신이 정의를 위해 싸운 것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조직의 부패를 드러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태식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태식의 마지막 발악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고 그의 모든 직위와 권한은 박탈되었다. 지훈은 조용히 회의실을 정리하고 민지에게 다가갔다. 최민지 씨,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의 칭찬은 진심이었다. 민지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편에 서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그가 왜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알지 못했다. 회의실에 둘만 남자 지훈은 민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15년 전의 골목길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배고픔과 폭력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 그리고 그녀의 작은 용기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그날의 어린아이였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흐릿했던 소년의 모습이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성공한 사업가와 겹쳐졌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15년 전의 소년의 눈과 똑같았다. 순수함과 감사가 가득한 눈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민지 씨, 15년 동안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지는 지훈의 고백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물들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그가 15년 전에 그 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작고 여린 아이의 모습이 지훈의 강인하고 냉철한 얼굴과 겹쳐졌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감사와 애정을 보았다. 그 순간 모든 의문이 풀렸다. 그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호의적이었는지, 왜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지훈은 민지의 눈빛에서 그녀가 모든 것을 이해했음을 읽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 씨,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당신은 제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제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의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아픈 과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을 다시 이어준 소중한 실마리가 되었다. 지우는 자신이 왜 15년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는지, 그리고 그녀의 삶을 지켜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털어놓았다. 당신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당신의 삶에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민지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도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강 총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저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민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민지 씨,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총재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을 15년 동안 그리워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민지의 심장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운명의 그림자를 보았다. 민지는 지훈의 깊은 마음과 강인한 의지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이겨내고 정상에 올랐다. 그는 그녀의 영웅이었다. 지훈은 민지의 순수함과 변치 않는 정의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이 저지른 비리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강산그룹은 태식을 해고하고 그를 법적 절차에 넘겼다. 여론은 지훈의 결단력과 민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민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건축업계에서 존경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설계안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안으로 채택되었고 그녀는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민지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성공이 지훈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 지훈은 그녀의 방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민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민지 씨, 당신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작은 길을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지훈은 겸손했지만 민지는 그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하지만 그 작은 길이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은 이해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한 사람은 그녀의 꿈을 지지해준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삶을 구해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었다. 최민지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강산그룹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천재 건축가로 모두에게 알려졌다. 언론들은 그녀를 정의의 여신이라 칭하며 그녀의 용기와 능력에 찬사를 보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박 차장의 무시를 당하던 초라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로 거듭났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 뒤에는 강지훈이라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빛을 선물했고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다. 민지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의 도움에 너무나 압도되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에게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한편 강지훈은 민지의 성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민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감사와 존경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15년 전에 작은 인연이 이제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지우는 민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다. 그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그는 민지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건넸다. 편지에는 그가 15년 동안 그녀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민지 씨, 당신은 제게 삶의 이유였습니다. 당신을 찾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게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민지는 지훈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가진 깊은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지훈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고백은 지훈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15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민지는 지훈의 과거를 이해했고, 지훈은 그녀의 강인함을 존경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반쪽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삶을 지지했다. 지훈은 민지의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더욱 빛나게 해주고 싶었고, 민지는 지훈의 곁에서 그의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들은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를 상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15년 전의 작은 인연이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으로 결실을 맺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존재였다. 장태식의 몰락과 함께 강산그룹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강지훈 총재의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졌고, 최민지는 이제 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연인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누구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그들의 사랑은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닌 용기와 정의가 만들어낸 현실적인 동화였다. 민지와 지훈은 이제 더 이상 각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지훈은 민지의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더욱 빛나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새로운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해 주었다. 그곳은 민지가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민지는 지훈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함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이 있었다. 지훈은 민지의 그런 마음을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민지 씨, 당신은 이미 제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용기, 당신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민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서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오로지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15년 전에 작은 인연이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으로 결실을 맺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반쪽을 찾았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뿐만 아니라
깊은 존경과 신뢰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지는 지훈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감탄했고, 지훈은 민지의 순수함과 변치 않는 정의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느 날 지훈은 민지를 데리고 특별한 장소로 갔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낡은 골목이었다. 15년 전에 허름했던 골목은 이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지훈은 그곳에 벤치를 만들고 그곳에 그녀의 이름을 새겼다. 이곳은 제게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당신을 만났고 당신에게 희망을 얻었던 곳입니다. 민지는 그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날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해 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지훈 씨,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지훈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존재였다. 강지훈은 최민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그녀의 생일날 그들의 사랑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 낡은 골목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15년 전에 허름했던 그곳은 이제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벤치가 놓여 있었고, 벤치 옆에는 작은 조각상이 서 있었다. 그것은 한 소녀가 한 소년을 구하는 모습이었다. 민지는 그 조각상을 보는 순간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훈은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지 씨, 당신은 저를 구원해 주었고 제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15년 전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최민지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모든 삶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은 민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지훈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피어나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영원한 약속으로 이어졌다. 결혼식은 그들의 사랑처럼 아름답고 의미 있게 치러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한 소녀의 작은 용기가 한 소년의 인생을 구원하고 그들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민지는 이제 강지훈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명의 건축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지훈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반쪽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자 행복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했다. 그들은 15년 전의 작은 인연이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으로 결실을 맺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존재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